현재 아주 정할 수 없는 큰 고통, 육신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아주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고통, 그 육신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 자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걸 문제로 해가지고 명상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제 친구가, 제 도반이죠. 친한 도반이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매번마다 이런 걸 당하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한번 넘어서보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밤새도록 괴로움 속에서 온 사지가 싸늘해짐과 더불어서 이 원래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으면 내장도 불편해지기 마련이거든요. 내장 속에 불편함, 거북하고 뭐 하여튼 영 불편한 거를 함께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밤새도록 그 고통과 괴로움과 마주하면서 잠들지 않고 그대로 깨어있는 상태로 누워서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닌 그 가수면 상태로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결단을 내려보자. 요 고통하고 내가 싸워가지고 한번 이겨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따라서 뭐 힘을 써가지고 이기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의 마음은 그에게 있어서 괴로움에 대해서 계속 시끄럽게 내면에서 소리로 계속 떠들고 있는 거를 스스로 냉정하게 네가 어디 말하고 싶으면 말해봐라. 얼마나 괴로움을 주는가 하고 자세히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지고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어가지고 오히려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이게 근본이 뭐냐, 고통의 근본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명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계속 괴로움에 맞서자 계속 괴로움이 일어나는 모습을 계속 바라보면서 계속 맞서게 되니까 괴로움이 그냥 강 건너 불 보는 것처럼 냉정하게 바라보이는 그런 괴로움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결코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고통의 순간들이 지나간 후에 언제부터인가 그는 아주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온 고통이 스스로 탈바꿈해서 변환되는 순간을 맞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뀌더라는 거죠, 고통이. 새벽 무렵이 이제 밤새도록 가수면 상태로 있다가 계속 그걸 바라보면서 생각했더니 새벽 무렵이 되자 괴로움은 철저히 파괴되고 완벽하게 사라지는 순간이 오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 괴로움의 그 근본을 아주 완전히 파헤치게 된 거죠. 오히려 그 속으로 들어가서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이 사람은 한 겁니다. 갑자기 그는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운 마음속에 아주 황홀한 에스터시 같은 게 터지더라는 거죠. 원래 그렇잖아요. 어떤 어려운 일이든지 간에 몰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큰 환희심이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비록 명상이나 참선이나 연불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뉴턴이라든지 에디슨이라든지 뭐 이렇게 집중적으로 뭔가를 연구하고 몰입해가지고 뭔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체험을 했더라고요. 우리만 그런 걸 겪은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경지는 낮고 우리가 하는 경지는 높고 이런 건 아닙니다. 사람이란 다 똑같아요. 뭘 생각하느냐, 목표를 어디다 뒀느냐만 다를 뿐이죠. 갑자기 그는 설명이 어려운 마음속에 황홀한 엑스터시를 경험하게 되면서 뭔지 원인을 알 수 없지만 감사의 콧물이 그의 얼굴을 온통 뒤덮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가 아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집중할 때 몰입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노래 부르기와 그림 그리기나 조각 작품 만들기, 명상에 대해서 말하기, 다른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것, 내가 좋아하는 못 쓰는 물건을 다시 고쳐서 새 것처럼 만들어서 잘 재활용하기, 자동차 운전을 오랫동안 할 때의 그 아주 자연스러운 몰입, 도반들하고 진리에 대해서 아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유익하고 아주 굉장히 기분이 좋고 이렇게 도움이 될 때, 또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해줄 때, 또 그 사람이 고맙다고 인사할 때 그 공덕이 나한테 이렇게 오는 걸 느끼고, 내가 맡은 일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때, 기분 좋게 운동에 집중할 때, 또 그럴 때도 의외로 이런 몰입이 자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축구의 황제라는 펠레 있잖아요. 펠레도 축구하다가 보면 이런 몰입 상태에 딱 빠지게 되면 이렇게 안 보고 공을 자기가 몰고 있다가도 우리 선수들이 어디로 움직이고 상대 선수는 어디 있는 게 다 보였다를 다 느껴졌답니다. 탁 패스하면 정확하게 우리 선수한테 가고, 그런 경지에 이르지 않으면 진정한 축구의 재미를 느끼고 몰입을 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 사람이 말했어요. 몰입이란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운동선수들이 더 몰입을 더 많이 경험해요. 도저히 인간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그 한순간 그 찬스를 기가 막히게 살려가지고 골을 넣는 거 보면 그런 게 바로 몰입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몰입이 되려면 어떤 상태에 가는지는 본인이 잘 생각해봐요. 자기가 좋아하고 재밌게 생각하고 항상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이요. 그리고 그러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또는 아무 일 없이 그냥 휴식을 취할 때, 그리고 일 없이 빈둥거릴 때는 몰입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몰입은 추구하는 명확한 목표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야 되고, 자기 활동의 효과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며, 또 자기가 하는 명상, 또 연불, 참선, 이런 것의 난이도가 자기 실력에 맞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활동을 하면서 몰입을 맛보며 삶의 질을 아주 확실하게 끌어올릴 수가 있죠. 왜? 엑스터시가 터지니까. 그렇죠. 두뇌 속에서 엑스터시가 터지고 행복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분비하게 되는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걸 단 한 번만이라도 경험하게 되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분이 친구를 따라서 노인들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도우미를 했어요. 봉사활동을 했어요. 근데 노인들이 움직이지도 못하는 노인들 이렇게 뒤척여주고 대변도 받아내주고 참 어려운 걸 해주니까 이 양반들이 뭔가 할 거 없으니까 고맙다는 눈빛을 보내는 거야. 그 눈빛 속에서 자기한테 공덕이 엄청나게 쌓이는 걸 알고 감동의 눈물이 쫙 쏟아졌어요, 이 양반이. 그걸 몇 번 경험하고 나서 할 수 없는 눈물이 그냥 막 나는 거야. 너무너무 그 황홀한 지경을 체험했어요. 그 사람이 다음에 또 봉사활동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당연히 가겠죠. 가가지고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도 가서 막 해줘요. 그 몰입을 느끼게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몰입은 그 몰입 뒤에 오는 행복감이 스스로 내가 몰입해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식을 그만큼 더 올라가게 만들고 성숙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좋은 것이죠. 여러분들은 직접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일을 해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연부를 해줘도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진심으로.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제일 원수진 사람 순서를 정해가지고 제일 원수진 사람부터 그 사람이 잘 되도록 그 사람한테 오히려 감사해주고
원수 역할이 얼마나 힘듭니까? 스승은, 깨달은 스승은 절대 할 수 없는 걸 그 사람이 해주는 거잖아요. 원수 역할을 해줘야지만 내가 원수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고 그 사람은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잘 되길 바라고, 내가 잘못이 있다면 나를 참여하고 그분이 잘 되게 계속 그렇게. 그래서 10명까지 뭐 있으려나마는, 찾아보면 10명이 있을 수도 있겠죠. 과거에 잊혔던 사람까지 다 생각이 난다면. 그런 분들한테 다 사면장을 줘가지고 내보내도록, 내 마음속에서 원수를 다 없애도록 한다면 크게 진보하는 즐거움, 몰입의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